20년 5월 16일에 첫 수업을 했더라고요. 이제 약 1년이 1년, 조금 네. 지났구나. 6월 6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어요. 카톡을 보면서 이제 한번 상기시켜봤어요. 그래요? 작년. 그래, 1년이 지났네? 그쵸. 근데 수업 끝난 지? 근데 6월 6일 날 수업 끝나고 617 6.17 대책인가가 터져가지고 수업 끝나고 일주일, 11일 뒤에 터져가지고 그 맞네. 기스인 것 같아요. 맞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그때 뭐 조정적 확대되고 대출 안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 안녕하세요, 작가 한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집을 먼저 보지 않고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다르게 앞에서 이렇게 좋습니다. 명도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인터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넉넉히 시간을 늦춰서 왔는데도 아직 이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오후 5시 반, 6시 됐는데 이제서야 이사 차가 오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삿짐 빼는 동안 누구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생님이 또 미리 근사한 카페 알아봐 두셔가지고 인터뷰 먼저 진행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 잘 마시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얼굴도 뵙고 맛있는 차도 먹고 진솔한 얘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이 과정이 꽤 짧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소개 좀 해줘요, 선생님. 적어온 게 있어가지고 역시. 여기서 성향이 이제 이 진짜 치밀한 분이야. 계획성이 있고 이렇게 또 준비까지 하자고 말씀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반 직장인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그렇죠. 카톡이나 문자 이렇게 주고받았던 거 보니까 20년 5월 16일에 첫 수업을 했더라고요. 이제 약 1년이 1년, 조금 네. 지났구나. 6월 6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어요. 카톡을 보면서 이제 한번 상기시켜봤어요. 그래요? 그래, 1년이 지났네? 그쵸. 근데 수업 끝난 지? 근데 6월 6일 날 수업 끝나고 6.17 대책인가가 터져가지고 수업 끝나고 일주일, 11일 뒤에 터져가지고 그 맞네. 기스인 것 같아요. 맞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그때 뭐 조정적 확대되고 대출 안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사실 작가님 영상 중에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뭐 그런 영상 봐가지고 그때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여러 가지 뭐 갑적인 뭐 회사 일, 가정 일 아니면 정책, 부동산 정책 등등등 해가지고 당연히 위축이 되죠.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못하다가 다시 한번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네. 힘을 내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1년 만에 내가 돌아왔다. 뭐 그런 컨셉으로. 선생님이 우리 반에 이 마중물을 부어준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중에 막 다른 반에서는 수업 중간에 뭐 세대칠씩 받으시고 그런 분도 있죠.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서 선생님이 스타트를 잘 끊어준 저희 거라고 반도 언젠간 하겠다 했는데 그럼요. 맞아요. 또 선생님 이 뒷모습을 보시면 카톡방에 또 남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같이 동기부여해서 으쌰으쌰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물건 집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경기도 용인 처인구 역북동. 역북동이 처인구니까 사람들이 여기 그리고 좀 외졌잖아요. 네. 서울에서 거리도 네. 좀 떨어져 있고 비규제인가? 선생님 현재 유주택자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집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역북동도 규제지역. 그렇죠, 조정지역.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현재 주택이 두 채 있다고요? 예, 기존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으로 예. 이 집을 받은 거고 예, 예. 다주택자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규제 지역을 또 생각을 하셨네요?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걸 끌어가지고 일단은 목표가 20년도에 낙찰 2개는 받는 게 정해놨던 게 있거든요. 작년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잊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손해보지 않는 이상 일단 받는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그래요. 선생님 또 누구보다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게 되게 기억이 나네. 물품 경매하는 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참석하고 그랬다며. 그 압류 동산경매. 동산경매. 주위에 동산경매 해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봤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 그렇게 내가 궁금한 거는 일단 직접 가서 행동에 옮겨서 실행해 보는 사람인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되게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좀 규제가 터져도 선생님이 좀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은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수업할 때도 제가 좀 적극적이었고 네. 입찰도 그래 하지 않았었나? 계속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큰 규제가 나오니까 위축이 됐던 것도 그랬던 거 분명히. 같아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강력한 규제로 이 시나리오가 틀어지니까 좀
거기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써놨다고 해서 네.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앞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세세하게 선생님 좀 계획하는 편인가요? 그 뭐 업무든 일이든 아니면 삶에 대해서든 계획을 좀 철저히 좀 세워놓는 편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1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어느 정도의 텀은 세워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때그때 이제 좀 또 네. 변경을 하는 거고. 맞아. 근데 나도 좀 선생님하고 가까운 쪽에 어쩌면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왔다가 그랬을 때 이건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다 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계획을 이렇게 착착착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세워놨을 때 단점이 지금 기준에서 계획 세운 생각들하고 환경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수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못한 경우도 꽤 많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방법을 좀 바꾼 게 뭐냐면 처음하고 내가 현재하고 미래에 좀 먼 것만 하나 방향만 잡아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만 잃지 않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생활하고 있으면 여기로 가는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느 순간 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자체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뭐 수업이나 뭐 책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거기까지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놓고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좀 된 것 같은 거. 내 생각에는 어쩌면 선생님이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낙찰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물꼬가 트였는지 낙찰도 이번 용인지 낙찰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난주? 예, 지난주에 이제 평택 합정동 마포 합정동은 아니고 평택 합정동인데 평택 합정동도 좋아요. 대형 평수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만족도 있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세워놨던 두 계획이 개가 1년의 목표를 세워보자 그런 얘기를 그때- 20년의 목표가 아니고 1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대로 달성한 거네. 그거대로 된 거네 그거대로. 선생님도. 수업 때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셨죠. 맞아 그러네. 20년이 아니었어. 그래 1년이면은 딱 맞네. 그러니까